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보다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이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점은 문 닫고 일부 은행 점포도 휴점합니다. 이제 봄철 축제도 시작될 텐데 바가지 요금도 돌아왔습니다. 순대볶음, 순대 6알에 25,000원. 이게 맞는 걸까요? 낙상 마렵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정말 일침 마렵습니다. 아예 아버지로서요.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April 2nd is a liberating day for our country.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This system is not fair to the United States and never was. Anybody is treated as fairly or nicely. Understanding is that the tariff announcement will come tomorrow. They will be effective immediately. For decades, our country has been looted, pillaged, raped, and plundered by nations near and far, both friend and foe alike. But we will charge them approximately half of what they are and have been charging us. So the tariffs will be not full reciprocal. I could have done that. Our country and its taxpayers have been ripped off for more than 50 years, but it is not going to happen anymor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을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상입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러는 건지, 우리나라 후폭풍은 어느 정도일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간으로 4월 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선언을 했습니다. 관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을 상대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마디로 좀 뜯어먹었다.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오늘 이 인터뷰에서 저 아까 성명서 읽을 때 한 얘기인데요. 네. 벗겨먹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미국은 점점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고 궁핍해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미국과의 불공정 관행, 무역에 대한 것을 오늘 끝내는 해방의 날이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라는 거죠. 이 리버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나라 광복절도 리버레이션 데이를 네,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엄청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런 단어까지 썼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차트를 직접 들고 상호 관세 내용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어요. 먼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 관세를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잘하고 있거나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심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 정도를 감안해서 10%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해당 국가가 미국에 얼마의 관세를 매기고 있느냐를 미국이 계산을 했습니다. 네. 계산을 해서 이게 보이는 게 지금 그 차트인 거죠? 예, 차트고요. 왼쪽에 네. 있는 두 번째 줄이 여러분 보시기에 두 번째 줄이 미국을 상대로 얼마나 지금 관세율을 매기고 있는지에 대한 줄이고요. 네. 아까 보니까 한국이 50%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FTA를 통해서 미국의 대다수 그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계산됐는지 굉장히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계산을 통해서 네.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호혜롭게 우리는 빅브러더니까 25%만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에 매기고 있는 관세의 절반을 매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차트를 쫙 보다 보니까 허드 앤 맥도날드 섬? 이런 섬에도 부과를 했더라고요. 10%. 펭귄만 사는 섬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0%를 일단 다 부과를 하고 한국은 50%를 지금 수입할 때 부과를 하니 그러면 우리는 25%로 해주겠다. 이러면서 25%라는 숫자가 나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10% 더하기 한국은 15% 더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징벌적인 관세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미국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정도에 따라서 네. 관세율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단 25%로 던지고 그 시점도
9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협상의 여지도 좀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영어 두 단어로 카오스 앤 어텐션으로 사실 보고 있거든요. 카오스 앤 어텐션은 뭐냐면 뭔가 한가 큰 걸 빵 터뜨려서 카오스를 만든 다음에 네. 전 세계 국가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본인이 그 주목도를 갖고 가는. 거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 국가들 다 오지? 미국 잘 되지? 이렇게 하는 카오스 앤 어텐션 전략을 쓰고 있다고 일단 보고요. 세게 던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줄여줄게 아니면 이렇게 내가 좀 주목을 받고 일단 네, 그런 거 씁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랑 멕시코 사이에서 펜타닐 분쟁 때문에 펜타닐 너네 그거 개선 있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 매길 거야라고 했다가 네. 캐나다랑 멕시코가 사실 바이든 때부터 있던 얘기를 또 한 번 하면서 우리가 국경 장벽을 좀 높여줄게라고 하니까 그래 됐어 그럼 너네 관세 유예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얻는 건 사실 별로 없지만 얻는 게 사실은 있죠.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주목도를 높이는 건데 그런 식의 전략을 계속해서 구사하는 것.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관세도 크게 한번 던져놓고 야 네. 각국이 이거 맞기 싫으면 우리한테 우리 마음을 읽고 패키지 들고 와. 뭐라도 예, 들고 와. 달라 뭐 이런 거군요.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 정부는 모여가지고 그리고 9일까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랑 미국은 사실 FTA로 인해 가지고 거의 관세는 없잖아요. 한 2% 정도 말고는 관세가 없는 걸로 들었는데 그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도 좀 생각해 볼 이슈인 것 같네요. 두 가지인 건데요.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저는 미국 입장에서 리버레이션 데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한동안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세계화 태제, 자유무역의 태제에 종말을 고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패키지를 들고 가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각 산업계 관계자를 다 부릅니다. 정부에서 불러서 자 미국이 이런 거 우리가 해줄 거 더 없을까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그 패키지를 정부가 묶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네. 관세라는 것은 아주 큰 정책이죠. 네. 그럼 이거는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인데 정부가 그래서 산업계의 모든 총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얻어내는 네.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갔었고요. 통상교섭 본부장도 갔었고요. 그리고 정의선 현대 자동차 그룹 회장도 갔었어요. 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는 듯 했는데 이게 그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얼마 전 현대차에서 투자를 막 31조 정도 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거 효과 없는 거냐. 근데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현대가 투자를 하면 한국이 투자를 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왜 삼성은 안 하지? 왜 SK는 안 하는 거야?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선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 하면 이 관세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기업이 한다고 해서 그 국가가 그것을 감안해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네. 국가 대 국가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조금 정치적 리더십이 약한 상황이잖아요. 네. 다 큰 패키지를 전반적으로 묶어서 들고 가서 트럼프를 만나야 될 텐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하진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부분에서 혹은 일본에서 굉장히 억울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일본에서? 관계를 굉장히 잘했다고 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랑 관세율 차이 1% 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금 내일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4월 9일이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의 영향이 얼마나 정말 25%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네.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경우 네.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무역협회에서 추산한 게요. 그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하고 네.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하고 전 세계 대상으로 10% 정도 보편 관세를 하면 오늘은 사실은 전 세계 10%보다 좀 더 높은 보편 관세라고 보면 그렇게 10%만 보편 관세를 해도 전 세계 GDP의 전 세계 수출이 한 2% 정도가 빠질 거다. 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한 8% 정도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은 2% 정도 빠지고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후반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만 또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관세를 하면 유럽도 관세를 할 거고요. 보복 네. 관세할 거고 이러다 보면 관세 장벽이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높아지겠군요.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잘 된다면 좀 협상이 잘 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가 될까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만 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협상을 잘해서 네. 저는 사실 오늘 나온 관세도 중요하지만 몇 달 후에 결국 이것들이 다 과정을 거쳐서 최종 관세가 얼마가 되느냐 협상 끝에 네. 한국이 이러이러한 거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관세 얼마로 깎아줄게 아마 나라별로 앞으로 이게 들어갈 겁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네. 그러면
최종 관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딴 나라보다 좀 더 낮은 관세, 우리랑 비슷한 체급의 나라들보다 낮은 관세를 맞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네. 더 크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만 수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관세 장벽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 저러다 말겠지뿐만이 아니고 네. 트럼프에게도 미국에게도 해가 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날, 트럼프가 인지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도 불안해요. 미국도 인플레 걱정이 이렇게 관세가 심각해지면 미국 자국 내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관세라는 것이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트라이엄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무기인 것 같고요. 정치적인 영광을 가져다 줄 수 네.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이제까지 호구 잡혔다. 앞으로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강을 건너는 이 어려운 과정을, 강을 하나 건너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된다. 네. 당분간은 좀 참자.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긴다? 더 나은 포인트로 갈 것이다. 근데 그 중간에 고통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고통이 너무 클 가능성이 큰 거죠. 맞아. 아까 오늘 발표가 난 뒤에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대응책을 내놨다면서요? 스웨덴? 같은 네. 유럽인데도 그 이탈리아 총리 여성분이신데 그분은 네.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스웨덴에서는 바로 협상 들어가겠다. 뭐. 근데 협상 들어가겠다는 게 되게 힘든 게 네. 이게 상호 관세라는 게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가 하는 모든 정책들, 뭐 얼마나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지, 환율이 얼마나 건드리는지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한마디로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만점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점수가 터무니없게 낮게 나온 거예요. 네. 심판이 누군지 보니까 트럼프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 트리플 악셀 돌고 떨어질 때 약간 미끄러지더라? 안 미끄러졌거든요. 피겨 스케이팅이랑 네. 같군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 심판의 같은 불공정 같은 느낌. 심판의 눈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미국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미국의 마음을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다 가져가는 거는 좀 트럼프는 지금 다 갖고 오라는 거고요. 네. 근데 결국은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것이 협상이라고 한다면 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물가.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가 벌써 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25%가 부과된다고 하면은 당장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맥주부터 오른다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게 뭐냐면 미국이 3월 12일에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25% 관세했는데 네. 그때 알루미늄과 관련된 용품들도 먹이겠다고 했는데 맥주 중에 맥주 수출을 두 캔이군요. 가지로 하잖아요. 네, 병으로도 하고 알루미늄으로 하고. 근데 그 알루미늄 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가격을 매기겠다. 근데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최대 맥주 수출국은 멕시코더라고요. 멕시코, 네덜란드, 아일랜드 순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맥주를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라서 우리나라 맥주를 걱정할 건 아닐 것 같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관세 장벽이 올라가다 보면 글로벌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가뜩이나 지금 2022년부터 한동안 물가가 높아서 우리가 고생했었는데 네. 고금리 고물가로 거의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는 물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잖아요, 물가가. 그리고 조금 올 1분기 들면 조금 낮아졌다 뭐 이러면서 금리도 낮추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금융 정책, 금융 당국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는 다시 그리고 산불 때문에 또 지금 또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국외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트럼프 정책 거기다가 환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라 수입 물가 자극하는 부분이 네. 있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불 같은 것들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작황 같은 것이 영향을 받을 확률도 크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올해 한 해가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한국은행 기준이 1.5%고 심지어 어떤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는 맞아요. 1% 초반 0%대까지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0%대까지 있거든요. 나왔어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물가는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가능성, 경기는 계속해서 부진할 가능성, 사실 두 가지 안 좋은 콤보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이번에 오늘 관세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소고기 문제를 얘기했어요. 뭔가 소고기 우리 30개월 이상 소고기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LMO 감자 이거 수입 너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했어요. 이건 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틀 전에 미국 그 USTR 무역대표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미국 내 기업들의 관계자를 모아놓고 야 너네 다른 나라랑 무역할 때 힘든 거 뭐야라고 다 소원을 이렇게 수리하는 과정을 보고서로 나옵니다. 거기에 매년 나오는 게 있어요. 일본이랑 대만 같은 경우는 광우병 때문에 원래 30개월 미만 수입만 하다가 30개월 이상도 하는데 왜 한국은 그 30개월 이상은 이제 안 하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왜 이렇게 너네 유전자 변형에 굉장히 민감하지? 이런 거 하거든요. 결국은 네. 이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로 잡히지 않는 비관세 부분에서 한국이 자꾸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약점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수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패키지인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가지는 이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공포가 좀 있어요. 많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걸 풀어주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산 네. 전체에 대해서 좀 불신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갖고 잘 설득을 해야죠. 이거 풀어주면 오히려 니네 잘 장사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정부의 협상력 너무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